안녕하세요. 경제팩트입니다. 지난주 SK하이닉스는 하루에 무려 14.57% 폭락했어요. 218만 7천원, 17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시장이 무너진다는 공포가 코스피를 통째로 덮쳤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바로 그 하이닉스가 다음 주 금요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요. 한쪽에선 17년 만에 두들겨 맞고 한쪽에선 세계 무대에 데뷔하는 거죠. 게다가 폭락 다음 거래일 코스피는 5.76% 폭등해 8,088로 마감했어요. 이 반등을 만든 건 기관이었어요. 하루에 4조 4천억을 사들였죠. 그런데 이 반등 마냥 웃을 수만은 없어요. 반등이 계속되면 코스피는 어떤 언덕에 다가서고 그 언덕에 닿는 순간 국민연금이 파는 쪽으로 스위치를 돌리거든요. 반등이 위험 신호라니? 다음 주는 7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매일 하나씩 시장을 흔들 이벤트가 시간표처럼 박혀 있어요. 흩어진 단서들처럼 보이지만 오늘 다 보고 나면 이게 전부 딱 하나의 범인을 가리킨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딱 3가지만 챙겨가세요. 첫째, 요일별로 무슨 일이 터지고 뭘 봐야 하는지. 둘째, 그 이벤트들이 왜 결국 하나의 신호로 모이는지. 셋째, 그래서 내 계좌는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이 셋이면 다음 주가 통째로 읽혀요. 본론 전에 지난 편 약속부터 지킬게요. 저희는 지난 편 클로징에서 환율 1,550원과 기관 순매수 전환, 이 두 신호를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만 하고 넘어가면 그냥 예언이죠. 그 신호가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결과는 정확히 맞았어요. 폭락, 바로 다음 거래일, 저희가 짚은 그대로 기관이 4조 4천억 순매수로 돌아서며 지수를 5.76% 끌어올렸습니다. 떨어지면 기관이 돌아온다던 신호가 하루 만에 눈앞에서 작동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다음 주 전체를 관통할 기둥 숫자 하나를 먼저 받겠습니다. 바로 8,500이라는 지수 레벨이에요.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8,500선을 유지하면 국민연금이 넘친 물량을 15조에서 최대 51조까지 팔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언덕이 오늘의 기준선이에요. 왜 하필 8,500이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넣어둔 돈은 4월 말 기준 419.5조 원, 전체 기금의 25.1%예요. 기금운용본부가 공식 발표한 확정 숫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정한 목표 비중은 20.8%, 담을 수 있는 상단 한도는 28.8%거든요. 419.5조 원,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대략 600조 원대인데 그 3분의 2에 맞먹는 돈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한 곳에 담아둔 거예요. 국민 노후자금 한 덩어리가 코스피를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지수가 오르면 이 비중이 저절로 부푼다는 거예요. 대신증권 추정으로는 코스피가 9,050위까지 올랐던 6월 19일, 이 비중이 무려 31.4%까지 치솟았습니다. 목표 20.8%짜리 자리에 31.4%가 들어찬 심각한 과체중 상태가 된 거죠. 여기서 핵심 원리 하나, 국민연금은 새로 사지 않아도 갖고 있던 주식값이 오르면 비중이 자동으로 커져요. 분자가 커지니까요. 옷장에 옷 걸 칸은 20한 칸인데 걸린 옷값이 올라 30한 벌만큼 자리를 차지한 셈이에요. 넘친 열벌은 언젠가 빼내야 하죠. 이렇게 넘친 자산을 목표에 맞춰 도로 파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자산 비율을 원래대로 재조정하는 작업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올해 1월부터 이 리밸런싱을 잠시 멈춰뒀어요. 이걸 유예라고 합니다. 오늘 내내 나올 핵심 단어예요. 그리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바로 이 유예 조치가 6월 말로 딱 끝났어요. 이게 신호탄입니다. 유예가 끝났다는 건 7월부터는 넘친 물량을 실제로 팔 수 있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시간표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면 범위는 딱 하나, 지수 레벨이에요. 코스피가 8,500선 언덕 위로 올라가면 비중이 넘쳐 국민연금이 팔고 아래로 눌리면 비중이 줄어 다시 삽니다. 다음 주 요일별 이벤트는 전부 이 지수를 위로 밀거나 아래로 누르는 힘일 뿐이에요. 이제 월요일부터 하루씩 뜯어볼게요. 7월 6일 월요일. 이날은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절차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주의 첫날이에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지 외국인이 매도를 멈추는지가 한 주의 첫 단추가 됩니다. 월요일에 볼 건 딱 하나예요. 환율이 1,550원 위냐 아래냐, 그리고 외국인이 파는 걸 멈추는지. 왜 환율이냐면
환율이 1,550원 위로 뛰면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 주식이 환차손 위험이 커져팔 이유가 늘거든요. 첫날은 이 두 개만 보세요. 화요일 7월 7일. 다음 주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아침에 나옵니다. 잠정 실적은 성적표 전체가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 딱 두 숫자만 먼저 나오는 총점이에요. 사업부별 세부 점수는 이달 말 확정 실적에서 공개돼요. 이 총점의 눈높이가 어마어마해요. FN가이드 집계증권가 컨센서스는 매출 약 170.4조 원, 분기 영업이익 86조 원입니다. 여기서 꼭 짚을 게 86조는 연간이 아니라 한 분기 영업이익 전망이에요. 1분기 57.2조를 한 분기 만에 크게 넘어서는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통념 하나가 깨집니다. 흔히 실적 좋으면 주가 오른다고 믿죠.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엔 숫자 자체보다 발표 직후 반응이 핵심이에요. 좋은 숫자의 주가가 오르면 매물 소화 신호, 좋은데도 빠지면 아직 털 물량이 남았다는 신호거든요. 왜 그럴까요? 삼성은 이미 지난 폭락으로 두들겨 맞은 상태예요. 뉴스에 팔 사람들이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상당 부분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낮아진 눈높이를 넘는 순간 오히려 서프라이즈로 작동할 여지가 생겨요. 그러니 숫자보다 반응을 보세요. 여기서 한쪽 말만 믿으면 안 되겠죠. 증권가 낙관론은 이래요. 코스피가 폭락하는 동안에도 2분기 실적 눈높이는 오히려 올라갔고 저평가된 한국 반도체가 재평가받을 여지가 크다는 거죠. 근거는 장사에 있어요. 산업부 발표로 6월 우리 수출은 사상 처음 월 1,000억 달러를 넘었고 그중 반도체가 448억 달러, 1년 전보다 199.5% 폭증하며 처음 월 4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주가는 눌렸는데 정작 벌어들이는 돈은 사상 최대인 거죠. 게다가 중국 메모리 업체 시 XMT의 상장을 두고 KB증권 등은 이게 삼성, 하이닉스의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1등의 경쟁력을 재조명하는 재평가 신호탄이라고 봐요.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거예요. 반대로 신중론도 분명해요. 빅테크의 AI 투자 속도 조절 논란이 아직 안 꺼졌고 환율은 여전히 높고 7월 16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선 금리 인상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 셋이 겹치면 증시엔 부담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도 확정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수요일 7월 8일. 이날은 조용히 관찰하는 날이에요. 여기서 다음 주 일정에 대한 오해 하나를 꼭 풀어야 해요. 흔히 다음 주에 FOMC 의사록이 나온다고들 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연준 공식 일정상 FOMC 회의는 7월 28일에서 29일입니다. 즉 다음 주엔 금리를 흔들 대형 미국 이벤트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엔 큰 포지션을 움직이기보다 지수가 8,500선 언덕에 얼마나 다가서는지를 지켜보는 게 맞아요. 이벤트가 없는 날일수록 우리 계기판, 즉 지수 레벨 하나에 집중하면 또 됩니다. 목요일 7월 9일. 이날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날이에요. 국내 옵션 만기가 겹치거든요. 옵션 망인은 쉽게 말해 한 달치 파생 상품 정산일이라 장막판에 정산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수가 이유 없이 출렁일 수 있어요. 그러니 흔들리는 게 정상인 날입니다. 이런 날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출렁임을 보고 급하게 추격, 매수하거나 공포에 던지는 거예요. 목요일의 출렁임은 방향이 아니라 잡음일 때가 많아요. 방향은 화요일 삼성 반응과 금요일 하이닉스가 정하지 목요일 널뛰기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금요일 7월 10일.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예요. SK하이닉스 ADR이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회사 공시 기준 최대 45조 4천억 원을 조달하는 계획인데 실제 금액은 공목에 따라 달라져요. 당국 승인 상황에 따라 일정은 바뀔 수 있고요. 여기서 구조 하나 짚을게요. ADR은 미국 예탁기관이 한국 주식을 보관하고 그걸 근거로 미국에서 달러로 사고 팔게 만든 증서예요. ADR 열주가 SK하이닉스 보통주 한 주를 대표하는 구조라 미국 주가를 국내 주가와 1대1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금요일에 볼 것도 딱 하나예요. 하이닉스 첫날 미국 가격이 국내 원주보다 비싸게, 즉 프리미엄이 붙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붙는지 미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면 그 차이를 노린 거래가 국내 본주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통로가 생기거든요. 자, 그럼 다들 궁금한 질문. 다음 주 코스피는 오르는 거야? 빠지는 거야?
여기서 반드시 방향과 타이밍을 나눠봐야 해요. 이 둘을 뒤섞으면 100이면 100 실수합니다. 방향은 어디로 갈 가능성이 큰가? 타이밍은 그게 언제인가? 완전히 다른 질문이거든요. 먼저 방향입니다. 국민연금 실제 비중이 목표선과 한도선 위에 걸쳐 있는 한 지수가 오를수록 팔아야 할 물량이 쌓이는 구조예요. 유예도 끝났고요. 그래서 지수가 8,500선 언덕에 다가설수록 매도 압력이라는 방향 자체는 당분간 잘 안 바뀝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전혀 달라요. 지수가 눌릴 때마다 그 매도 압력은 언제든 확 풀립니다. 지난주 폭락 하루가 넘쳤던 비중을 저절로 깎아 부담을 덜어준 것처럼요. 방향이 위를 향한다고 해서 매도가 정확히 언제 터질지는 그 누구도 못 맞춰요. 그래서 방향과 타이밍은 충돌이 아니라 한 흐름의 앞뒤예요. 지금은 매도 압력이 깔린 국면이지만 지수가 눌리면 국민연금은 다시 사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지난주 기관사조 매수가 바로 그 눌린 날의 매수를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사라, 팔아라가 아니에요.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손이 파는 쪽에서 사는 쪽으로 꺾이는 그 순간을 어떤 신호로 미리 알아채느냐예요. 그 신호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수 레벨과 매일의 수급 방향입니다. 자, 오늘의 진짜 알맹이에요. 앞의 원리를 실제 내 행동으로 바꾸는 3가지 매뉴얼을 드릴게요. 두루뭉술한 조언이 아니라 전부 구체적인 숫자 기준선을 붙였습니다. 이것만 따라해도 다음 주 널뛰기장에서 흔들림이 확 줄어들어요. 첫째, 몇 조 판단은 공포 숫자 대신 지수 레벨을 보세요. 기준선은 8,500선이에요. 코스피가 이 선 위로 갈수록 국민연금 매도 물량이 커진다는 신호입니다. 헤드라인의 조원 숫자보다 지금 지수가 이 언덕 어디쯤인지가 훨씬 정확해요. 반대로 코스피가 8,500 아래, 특히 크게 눌린 구간에선 국민연금 매도 부담이 줄고 오히려 살 여력이 생겨요. 지난 거래일 8,088로 반등한 지금도 아직 그 언덕 아래입니다. 그러니 판대라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지수가 언덕 위냐 아래냐를 먼저 보세요. 둘째, 매일 딱 두 숫자만 체크하세요. 네이버 증권 코스피 화면이면 다 나와요. 하나, 환율 종가가 1,550원 위냐 아래냐. 둘,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였냐 순매도였냐. 이 두 칸만 매일 눈에 담으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맞물릴 때가 진짜 위험해요. 국민연금 매도 하나는 시장이 버팁니다. 하지만 환율 1,550원 위에서 외국인 매도와 국민연금 매도가 겹치는 날, 그날이 위험합니다. 지난 거래일엔 외국인이 2조를 팔았지만 기관 사조가 덮어지수가 올랐죠. 셋째, 국민연금이 저점에서 사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버리세요. 대신 비중을 기준선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 비중이 한도 28.8% 위에 있으면 파는 쪽, 목표 20.8% 근처로 내려오면 더 팔 이유가 줄어드는 쪽. 믿음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요일별 체크 포인트를 계기판에 얹으면 이래요. 화요일은 삼성 발표 직후 30분의 주가 반응, 목요일은 흔들려도 잡음으로 보기, 금요일은 하이닉스 첫날 프리미엄과 거래량. 이벤트마다 숫자가 아니라 반응을 본다. 이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내 계좌 점검 하나. 지난주 반등이 아무리 반가워도 이건 지수가 싸져서 기관이 잠깐 담은 것일 수 있어요. 코스피가 다시 8,500선 위로 오르면 매도 압력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니 반등 하루에 몰빵하지 말고 내 계좌가 한 방향에만 걸렸는지 보세요. 여기서 오해 하나만 꼭 풀게요. 지금 이건 팔아라가 절대 아니에요. 지난주 오른 것도 그 전날 빠진 것도 전부 지수 레벨이라는 똑같은 스위치가 움직인 결과라는 걸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원리를 알면 어떤 자극적인 헤드라인에도 안 휘둘려요. 다음 주 그림을 지표 하나로 압축할게요. 월요일과 수요일은 조용히 관찰하는 날, 목요일은 흔들리는 게 정상인 날, 그리고 화요일 삼성전자와 금요일 SK하이닉스 이 두 날이 방향을 정하는 날이에요. 요일은 달라도 결국 지수 레벨 하나로 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다음 주는 사실 더 큰 공사가 벌어지는 주예요.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는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값이 매겨졌어요. 그 값을 떠받친 가장 큰 손이 바로 국민연금이었고요. 그런데 금요일부터는 그 하이닉스가 나스닥이라는 세계 진열대 위에서 마이크론, TSMC와 나란히 세계의 돈에게 직접 값이 매겨지기 시작해요.
국내의 손과 해외의 문이 같은 주식에 동시에 값을 매기는 체급 자체가 바뀌는 주라는 뜻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래요. 주 초반 변동성을 견딘 시장이 화요일 삼성 실적 확인을 딛고 서서히 위로 기우는 흐름. 단,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기관 혼자 바치는 반등은 힘이 짧아요. 외국인이 돌아와야 반등에 진짜 체력이 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지켜볼 외부 신호 2개를 정리할게요. 첫째, 코스피가 8,500선 위냐 아래냐. 둘째, 환율이 1,550원 위냐 아래냐. 이 둘이 동시에 위에 있으면 국민연금과 외국인 매도가 겹치는 가장 위험한 국면이라는 신호예요. 여기에 하나만 더 얹으면 외국인이 이틀 이상 연속으로 순매수를 찍는지예요. 지금 반등은 기관이 만든 반등이라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그 순간이 진짜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계속 팔면서 지수만 오르면 반등의 유통기한은 짧아요. 그리고 내 계좌 점검 하나. 다음 주 어느 날 지수가 확 튀어도 그 하루에 흥분해서 특정 방향, 특정 종목에 몰빵하지 않았는가. 외부 신호들, 내 점검 하나. 딱 3가지만 챙기면 몇 조 판다는 헤드라인이 또 떠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의 반전 사실 하나 더 정리할게요. 흔히 다음 주 최대 이벤트로 알려진 FOMC 의사록은 다음 주에 없어요. 실제 FOMC 회의는 7월 28일에서 29일이고요. 그러니 다음 주엔 이 언덕, 즉 지수 8,500선과 환율 1,550원 이 두 계기판에 집중하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시장은 자극적인 공포 숫자로 움직이지 않아요. 실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그 돈을 움직이는 스위치가 뭔지로 움직입니다. 몇 조라는 숫자가 아니라 지수 레벨을 보는 사람이 결국 자기 계좌를 지켜내요. 지난 신호도 다시 짚을게요. 저희가 남긴 떨어지면 기관이 돌아온다는 메커니즘이 예언이 아니라 지난주 기관 4조 4천억 순매수와 5.76% 반등으로 실제 데이터로 검증됐어요. 참고로 이 중 국민연금 단독 수치는 집계 반영 후 다음 편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다음 편에서는 다음 주 실제 결과를 되짚겠습니다. 화요일 삼성 실적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해 챘는지, 금요일 하이닉스 첫날 성적표는 어땠는지, 그리고 코스피가 8,500선에 다가설 때 국민연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게 이번 편이 남기는 다음 신호예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환율, 지수 레벨, 그리고 외국인, 연기금 수급, 이 세 신호가 다음 주 요일마다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빠짐없이 되짚어 확인해 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게요.